도대체 청소하는 거랑 부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고급 전문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나라의 정리 컨설턴트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자들의 집은 대체로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집이 지저분하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죠.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청소와 정리정돈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면서도 청소를 맡기고 집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부자들이 유독 청소에 집착하는 이유 3가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곧장 나타날 겁니다. 일본의 환경정비 컨설턴트인 마스다 미스히로는 그의 저서 청소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 상태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기력할 때는 씻지도 않고 정리도 하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고립된 삶을 살기도 하죠. 저자는 실제로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친구가 방문해서 환기를 시키고 방 청소를 해준 이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에는 2가지 파워가 깃들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하죠. 하나는 더러운 것이나 더러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기엔 마이너스의 자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자장은 자꾸 나쁜 상태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반면 깨끗한 환경과 환기는 좋은 자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본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상태를 끌어당기게 되죠. 이와 관련해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도르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치안이 허술한 골목에 보존 상태가 동일한 차 2대의 본넷을 열어놓고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습니다. 한 대는 본넷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두었죠. 일주일 후 2대의 차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본넷만 열어놓은 자동차는 일주일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넷을 열어놓고 차 유리창을 조금 깬 상태로 둔 자동차는 방치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부서댔습니다. 그 차는 일주일 후 완전히 폐차 수준으로 파손되고 말았죠. 관리를 안 한 듯 방치한 상태가 곧 마이너스 자장을 만들어내고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된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화장실에 재물운이 깃든 신이 머문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조 자산가로 불리는 김승호 회장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에 방문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는 곳이 화장실이라고 하죠. 화장실에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외관이 깨끗한 카페에 방문했다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서 돈 주고 산 커피가 너무 먹기 싫고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싶은 적이 있었는데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태도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청소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력에서 기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먼저 씻고 방을 정리하고 움직이면서 새 힘을 얻게 되죠. 집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고 또한 깨끗한 옷, 깨끗한 양말, 깨끗한 신발을 신은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청소를 하면서 환기를 하고 묵은 때를 벗겨내며 밝고 쾌적한 에너지를 얻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서 부자들이 청소를 하는 2번째 이유는 소비 습관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님은 청소는 나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돌이켜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다 꺼내서 전부 한 곳에 놓고 정리를 해보라고 권유하죠. 그러면 언젠가 쓰겠지 하고 사둔 물건들, 꼭 필요하지 않은데 샀던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곳에 돈을 낭비했는지를 깨달으면 충격적이기까지 하죠. 여러분도 이번에 싹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 돈이 얼마나 쓸데없는 곳에 줄줄 새고 있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낭비된 돈을 아까워함으로써 지출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으실 거예요. 일본의 한 건물주는 연체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콕 집어서 집이 더럽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하고 산 걸 또 산다고 합니다. 낭비는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사는 것이다. 이런 사소한 태도가 쌓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라고 하죠. 이처럼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돈 낭비뿐 아니라 물건을 찾는 데 시간과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게 되죠. 잠깐 부자 되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를 쌓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부자들 말에 의하면 단연코 돈을 지키는 능력, 그 중에서도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면 부를 쌓을 수 없다고 말이죠. 즉, 소비는 부를 쌓기 위한 준비 과정이자 관리해야 할 습관인 셈입니다. 이렇듯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다루지 않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1300억 자산가가 된 현승원 대표는 부자가 되려면 방 정리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인지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메타인지가 뛰어나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인지가 떨어질수록 아는 것 같은 느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판단하죠. 즉,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의식을 배제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또한 일을 할 때 정리정돈을 통한 메타인지가 성공과 직결된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주변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정신이 없고 산만하더라고요. 서류든 물건이든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는데 이를 과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누수가 나고 낭비가 되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미래를 비전 있게 그려갈 수 있을까요? 작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는데 큰 것을 관리할 수는 없다. 이것이 정리정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려면 돈 관리, 시간 관리, 에너지 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명백하니까요. 부와 성공은 절대 로또 맞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딱하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돈도, 신뢰도, 지식도, 시간도 매일매일 작게 쌓여서 점점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자의 그릇이 만들어진다. 수많은 성공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부자로 가는 길이 비로소 열리는 것이죠. 이 메타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끝까지 듣고 얻어가신다면 부를 일구는데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앞서 메타인지가 부자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말이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공하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일하고 직원들과도 잘 지내고 전화로 고객 응대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일에 대한 매뉴얼이 없고 생산적인 소통이 부재하며 쓸데없는 대화로 통화하느라 시간을 빼앗기고 정작 중요한 일은 계속 뒷전이 됩니다. 즉, 열정은 있지만 시스템이 없죠. 만약 스스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아파서 못 나오게 되더라도 일에 누수가 나지 않도록 누가 와도 해낼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짜놓았습니다.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두었죠. 외근이나 출장 때문에 고객 응대나 서비스에 누수가 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고 잦은 문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도 기재해 두었죠. 또한 해야 할 일이 서로 공유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보다 생산적으로 해낼 것인지 의논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는 누수난 것이 없는지 체크하고 실수가 있었다면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길 반복하죠. 즉, 일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 시간을 벌게 되죠. 8시간 걸리던 일을 4시간 만에 끝내고 남은 4시간은 영업이나 고객 응대를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성장의 선순환이죠. 발로 뛰는 영업과 상담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해두면 되죠. 그럼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메타인지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이 메타인지는 정리정돈을 통해서 기를 수 있고, 이는 결국 부와 직결된 행동이 됩니다. 특히 내가 알게 된 지식은 꼭 정리하여 메타인지를 정확히 해두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하면 의사결정에서 계속 오류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3년간 공부한 심리학, 행동경제학, 마케팅, 카피라이팅을 집약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료로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보세요. 고정 댓글 달아 놓을게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아는 것 같은 착각과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식을 정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고 채우게 되었고, 이는 곧 실전에서 매출을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집 정리, 일 정리, 지식 정리를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내 일과와 지식을 정확하게 메타인지하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선순환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선순환이 반복되면 눈덩이처럼 커져 하는 일마다 눈에 띄게 성과가 좋아지고 부를 일구게 되실 거예요. 이제 청소와 정리정돈이 왜 부와 연결되는지 이해되셨죠? 오늘 내용 핵심만 간략히 요약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안 하면 머릿속에 남는 거 없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도대체 청소하는 거랑 부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첫째, 마이너스 자장을 제거해 새 힘을 얻는다. 방 상태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방을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여 마이너스 자장을 제거하고 플러스 자장을 채워 넣어보세요. 그럼 긍정적인 기운이 좋은 일들을 끌어당겨 줄 겁니다. 둘째, 소비 습관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서랍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꺼내어서 정리해보세요. 쓸데없이 산 물건들이 보일 겁니다. 돈을 낭비하는 습관이 없는지를 돌이켜보고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춰보자고요. 셋째,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작은 것을 관리할 줄 모르는데 큰 것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부자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정리정돈을 통해 메타인지를 해보세요. 그럼 부와 직결된 행동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이 끝나는 대로 집안의 기운을 플러스 자장으로 바꿔보시길 추천드려요.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가득 채우시고 좋은 일이 가득 생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인생에 도움될 인사이트를 계속 얻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늘 시청한 시간보다 더 값진 가치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어치버였습니다.